어머니는 성취와 성공을 구분했다. 성취란 열심히 공부하거나 최선을 다해 일해서 얻어낸 지식이라고 하셨다. 성공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다. 이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중요하거나 만족감을 주진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성공하는 것은 잊어버려라. 미국의 영화배우 헬렌 헤이지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부에도 성공과 성취를 구분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공은 무엇입니까? 시험에서 얻은 고득점,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의 합격, 즉 결과죠. 그럼 성취는 무엇일까요? 영어 독해가 술술 되는 것, 논술을 막힘없이 쓰는 것, 즉 실력의 향상입니다. 결과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목표로 삼으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력의 향상은 다릅니다. 더 잘하게 되는 것은 거의 온전하게 우리의 노력 여하에 좌우됩니다. 첼로의 거장 파블로 카잘스는요, 95살, 95세의 나이에도 매일 6시간씩 연습을 했는데 그 이유를 누가 묻자 지금도 실력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공이 아닌 성취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성취가 쌓이면 성공은 그림자처럼 따라와요. 그림자가 잘 쫓아오는지 뒤돌아보며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책상 위에 올려놓는 365 혼공 캘린더, 성취가 쌓이면 성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을 보고 있죠. 그릿은 투지, 열정 혹은 끈기 등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엔젤라 더크워스는 수많은 분야에서 수많은 성공자들을 살펴봤고 성공의 핵심적인 자질이 그릿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은 알겠죠. 또 노력해야 성공한다는 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자신은 그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그릿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을 때 이런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러한 의문이죠. 나도 그릿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힘, 혹은 끈기, 혹은 투지, 이런 그릿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말씀드릴 겁니다. 엔젤라 더크워스가 말하는 답은 다행히도 희망적이에요. 그릿은 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나이듦에 따라 그릿이 전반적으로 커진답니다. 오늘 나눠드릴 이 부분을 읽으며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예전에 비해서 내가 그릿이 커졌는가?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20대 때는 저 역시 방황하는 대학생, 수험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꾸준히 앉아서 한 가지 일을 잘 못했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심리 테스트 중에서 강점 검사 같은 걸 하면요, 저 자신이 인내 수치, 자기 통제력 수치가 꽤 낮게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10년, 15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을 떠올리니까 지금은 같은 검사를 해도 그 수치가 확연히 올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2년 넘게 빠짐없이 주 3일 팟캐스트를 해왔고요. 적어도 6년 동안은 꾸준히 퇴근 후에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무언가 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5년은 꾸준히 무언가 운동을 꼬물꼬물 해왔죠. 이것이 저뿐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직장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혹은 식당 일이나 가게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시는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일터에서 자리를 지키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30분마다 엉덩이를 떼거나 슬럼프에 빠졌다며 2, 3주씩 일을 손에서 놓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직장인들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하지만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생이나 수험생 때 그렇게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못했었잖아요. 대학교 때 저와 제 친구들도 날씨가 좋으면 도서관에서 짐을 빼고 술을 마시러 가거나 스타크래프트에 빠져서 등교를 제끼곤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러지 않지요. 아마 이미 사회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10대, 20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그릿이 커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릿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 성취하고 싶은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릿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릿은 유전이 되나요? 그릿에 관한 강연을 할 때마다 거의 항상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는다. 어떤 문제에서나 늘 제기되는 유전 환경 논쟁이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키와 같은 특성은 대체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지만 영어를 쓰냐 프랑스어를 쓰냐 같은 문제는 양육과 경험의 문제임을 안다. 농구 지도 현장에도 키는 훈련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표현도 있다 보니까 그릿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릿이 키와 비슷한 특성인지 아니면 언어와 비슷한 특성인지 관심을 보인다. 그릿이 우리의 DNA 속에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짧게 답할 수도 있고 길게 답할 수도 있다. 짧게 대답한다면 부분적으로 그렇다 라고 할 수 있다. 길게 대답하자면 조금 복잡해진다. 먼저 인간의 모든 특성은 유전과 경험 양쪽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시작하자. 키를 생각해보자. 키는 유전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어떤 사람은 매우 크고 어떤 사람은 매우 작고 그 외에 다수의 사람은 다양한 중간 키를 갖게 되는 주 이유는 유전자의 차이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평균 키가 단 몇 세대 만에 크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병무 기록에 따르면 영국 남성의 평균 키가 150년 전에는 175cm였는데 현재는 평균 188cm이다. 사람의 유전자가 단 몇 세대 만에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신장의 증가를 가져온 가장 커다란 요인은 영양 상태의 개선,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현대의학의 발전이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직성과 관대함, 그릿 같은 특성도 유전과 경험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과학자들은 유전과 환경이 재능과 그릿 같은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까?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같은 가정이나 혹은 다른 가정에서 자란 일란성 또는 이란성 쌍둥이를 연구해온 덕분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DNA가 똑같은 반면에 이란성 쌍둥이는 평균 절반 정도의 DNA만 공유한다. 아주 최근에 런던의 연구자들이 영국에 살고 있는 10대 쌍둥이 2,000쌍 이상에게 그릿 척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알려왔다. 이 연구에서 추정한 바로는 그릿 척도 중에서 끈기의 유전율은 30%, 열정의 유전율은 20%였다. 이는 다른 성격 특성들의 유전율 추정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 간의 그릿 차이는 일부는 유전적인 요인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경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성공 심리학과 더욱 연관이 깊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이야기해보자. 유명한 플린 효과다. 최초 발견자인 뉴질랜드의 사회과학자 제임스 플린의 이름을 딴 플린 효과는 지난 세기 동안 IQ가 깜짝 놀랄 만큼 증가한 현상을 일컫는다. 얼마나 증가했을까? 오늘날 널리 쓰이는 IQ 검사로 30개국 이상에서 측정해본 결과 지난 50년간 IQ가 평균 15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해서 100년 전 사람들의 지능을 현대 기준에 맞춰서 측정했다면 평균 IQ가 정신 지체의 경계선인 70 정도로 나왔을 거다. 또한 100년 전의 기준으로 현대인들의 지능을 측정하면 현대인들의 평균 IQ는 100년 전의 영재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하한선인 130으로 나올 것이다. 플린 효과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훨씬 똑똑해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렇다. 플린 교수는 수년에 걸쳐 측정해온 IQ 원점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증가폭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플린 교수는 특히 추상적 사고를 측정하는 IQ 검사 점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요즘은 많은 어린이들이 개와 토끼는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다. 아이들은 개와 토끼 둘 다 살아있다거나 아니면 둘 다 동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채점 안내서를 보면 이런 대답에는 절반의 점수를 준다고 되어 있다. 또 아이들 중에서 둘 다 포유동물이다 라고 대답하는 통찰력 있는 아이들에게는 점수를 더 준다. 이에 비해 1세기 전의 어린아이들에게 개와 토끼는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어리둥절해하며 개는 토끼를 쫓아요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런 대답은 0점이다. 플린은 이런 IQ 향상의 선순환을 사회적 승수 효과라고 부른다. 세대가 지나면서 추상적 사고가 향상되는 현상도 이 승수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의 직업과 일상생활은 점점 더 분석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를 더 오래 다니게 됐고 공부하는 동안 갈수록 단순 암기에 의존하지 말고 사고를 깊게 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는다. 그러한 요구가 쌓여 우리의 IQ가 빠른 속도로 늘은 것이다. 여기서 그릿에 대한 재미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릿은 나이가 들수록 성장한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그릿을 측정해 본 결과 그릿이 높은 성인은 60대 이상이고 가장 낮은 성인은 20대였다. 즉, 나이가 들수록 그릿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그릿은 일종의 역플린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나이가 들수록 60대, 70대가 그릿이 높은 이유는 요즘에 비해 옛날이 지속적인 열정과 끈기를 강조하는 가치 규범의 시대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릿과 나이의 비례 관계를 보더니 즉각적인 동의를 표한 동료 교수도 있다. 그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수십 년 동안 같은 대학에서 같은 강좌를 대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요즘 학생들은 예전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물론 이런 연령별 그릿의 차이가 세대차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단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의 경험이나 밥 맨코프 같은 그릿의 전형들의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나이가 들면서 인생 철학이 생기고 거절당하고 실망한 뒤에도 툭툭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면서 그릿이 성장하는 듯하다. 이런 성숙 가설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장기간 열정과 끈기를 유지하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본다. 성숙의 원리는 이렇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교훈을 얻고 점점 증가하는 상황의 요구에 맞춰 적응해 간다. 그리고 점차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 급기야 이전에 미성숙했던 시절의 자신을 기억할 수 없는 날이 온다.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고 그렇게 적응한 행동들이 반복돼서 마침내 우리 자신으로 발전한다. 내가 수집해온 그릿과 연령에 관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 설명과 일치한다. 하나는 우리가 성장해온 시대 문화에 의해 그릿이 결정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그릿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두 가지 설명 모두 사실일 수 있으며 둘 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릿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릿이 발달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발달할까? 나는 거의 매일 저도 그릿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메일 또는 편지를 받는다. 그들은 실력이 늘 때까지 진득이 붙어있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한탄한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장기 목표의 수립을 간절히 원하고 그 목표를 열정과 끈기를 갖고 추구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 방법을 간단히 이야기해보자. 4가지다. 첫째는 관심이다.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한다. 내가 조사했던 그릿의 전형들도 모두 자신의 일 중에서 재미가 덜한 측면이 있었고, 전혀 즐겁지 않아도 꾹 참고 하는 일이 적어도 1-2가지씩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기 일에 푹 빠져 있었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계속 일의 매력을 느끼고 아이 같은 호기심을 내비치는 그들은 나는 내 일을 사랑합니다 라고 온몸으로 외친다. 두 번째는 연습이다. 이는 어제보다 잘하려고 매일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킨 다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기술을 연습하고 숙달시켜야 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주,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해야 한다. 그릿은 현재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관심이 무엇이든 간에 이미 얼마나 탁월한 수준에 이르렀든 간에 상관없이 그릿의 전형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어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산다. 셋째는 목적이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르익게 한다. 목적이 없는 관심을 평생 유지하기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릿이 발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내 일은 나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희망이다. 희망은 위기에 대처하게 해주는 끈기를 말한다. 이 책에서는 관심, 연습, 목적 다음에 희망이 논의되지만 희망이 그릿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희망은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상황이 어려울 때나 의심이 들 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맨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유지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양한 장애물 앞에서 크게 작게 허물어진다. 만약 거기서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투지를 잃어버리지만 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기만 한다면 투지는 더 커진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자율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서평에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 수험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혼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책상 위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자극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가 있죠. 주위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